이거 언제 써보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스텝 2에서 실력업에 해당하는 7문제를 풀고요. 오늘은 스텝 2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스스로 스텝 3를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응, 안함. 128쪽.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했다. 128쪽에 있는 4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에서 요만큼을 지금 파먹은 거죠.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를 이렇게 현재 파먹어 불었어. 누가? 누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만큼을 현재 파먹어 버렸어. 7cm짜리인 정육면체를 4cm, 3cm, 4cm가 되게 파먹어 버렸어.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를 구하래요. 얘는 기둥이야? 뿌리야? 뿔대야? 구야? 다 아니죠. 그렇죠?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를 빼낸 모양. 뭐 굳이 따진다면은 사각기둥에서 사각기둥을 뺀 모양인 거지, 이 자체를 따로 부르는 말은 딱히 없을 텐데요. 건널비를 구하래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데 있죠. 요 니은자 모양, 앞면이라 부를까요? 앞면? 요 넓이를 구하는 거 다른 넓이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넓이와 요쪽도 어쨌든 겉면이니까 요 넓이를 합한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된 두 넓이를 합하면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 넓이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요? 빨간 것만 합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될 거란 얘기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면, 여기 파란색 색칠할게요. 얘만 구하면 복잡하고 얘에다가 얘까지 합칠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것도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 넓이 되는 거 이해가요? 파란색도 마찬가지인 게 합하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 하나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요 니은자 모양, 기역자 모양,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쵸? 또 마찬가지죠.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겠어? 한 변의 길이가 7cm 그냥 정사각형 넓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셋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합쳐서 구할 거고, 나머지 면 3개는 어때요? 뒷면 정사각형이겠죠. 왼쪽 면 정사각형이겠죠. 아랫면도 정사각형이겠죠. 결국은 건널비라는 건 뭐랑 똑같아? 정사각형 6개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7짜리니까 49짜리가 6개 있다. 이게 얼마야? 654? 64? 300, 아니다, 29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죠? 이 문제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당하게 두 개씩 합쳐서 넓이를 구하면 건널비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문제입니다. 9번. 가로가 3cm, 세로가 6cm인 직사각형을 2cm만큼 떨어진
축에 1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이거 입체 도형 어떻게 그릴까? 요 직사각형만큼을 선대칭해서 반대쪽에 똑같이 그린 뒤, 그치? 이거를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이해가죠? 이러면 이 입체는 결국 어떻게 생긴 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휴지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건데요. 얘도 기둥입니다. 이해가요? 속이 비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둥 아닌가요? 따라서 이것도 기둥의 부피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둥 부피.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간단하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죠. 이해가요? 밑면은 도너츠처럼 생긴 모양이죠.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가운데가 뚫려있는 모양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뚫려있는 곳까지가 2, 그리고 이 차있는 곳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긴 게 밑면인 거죠. 이해가요? 안 가요? 이게 밑넓이를 구할 때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건 결국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될 거예요. 넓이니까. 이해가요? 큰 원은 반지름이 5짜리, 작은 원은 반지름이 2짜리. 이렇게 말이야. 반지름이 5짜리 원넓이가 얼마죠? 5의 제곱파이 25파이. 이해가요? 작은 원은요, 반지름 제곱파이 4파이죠. 두 개를 빼면 얼마 나오겠어? 예, 얘의 넓이가 21파이가 나와요. 21파이. 이해가죠? 밑넓이는 21파이. 여기 밑넓이의 높이, 이 높이는 입체의 높이는 6cm가 될 거야. 그치? 6만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부피는 얼마 하면은 21파이 곱하기 6, 126파이.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나 혼자 신나게 풀고 있어요? 네. 신난 거 제 혼자예요. 그 다음 14번 문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가는 거지,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는 5, 높이는 12, 요 빗변의 길이가 13짜리인 직각삼각형인데, 요 높이인 12와 평행한, 그리고 요 끝을 지나는 선분을 중심으로 1회전시킵니다. 그럴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입체를 그리는 방법은 뭐 한다 그랬어? 대깔꼬마니처럼 선대칭을 시킨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백달꼬마니.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의 입체인지 알 것 같아요? 원기둥인데 원뿔만큼 파먹은 거예요. 이해가죠? 원기둥인데 이 안에 원뿔만큼 파먹은 뭐 필통 같은 느낌이랄까? 이건 뭐 적당한 입체가 안 떠오르는데, 이해가요? 원뿔, 그러니까 원기둥 겉면은 원기둥 모양인데 이 안을 보면은 원뿔만큼 파져 있는 그런 모양의 입체가 나온 거예요. 얘의 겉넓이는요, 잘 들어봐. 겉넓이는요, 이 바깥쪽 원기둥 겉넓이와 원기둥 옆넓이와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원뿔의 옆넓이, 원뿔의 옆넓이, 그리고 아랫면, 밑면의 넓이, 이 셋의 합으로 만들어져요. 이해가요?
이 입체의 겉면은 위에서 본다면은 원뿔 모양으로 깎여 있잖아. 그치? 그 원뿔 겉넓이만큼, 옆넓이만큼 있을 거고, 앞에서 바라보면은 원기둥 옆넓이만큼 또 있을 거고, 아래에서 보면은 원 하나만큼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이 입체의 겉넓이는 이 셋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하나씩 구해서 합쳐야 돼요. 밑면 넓이가 제일 쉽네. 반지름이 5cm짜리 넓이에요. 얼마? 25파이입니다. 이해 가요? 원기둥 옆넓이도 쉬워요. 원기둥을 펼치면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고, 그치? 이 세로는 이 입체의 높이인 10일 거고, 이 가로는 밑면의 둘레, 원주의 길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반지름이 5기 때문에 2파이r 쓰면은 10파이만큼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따라서 원기둥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10파이 곱하기 10이 120파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겠어? 네. 제일 짜증나는 게 아마 저 원뿔 옆넓이일 텐데, 원뿔 같은 경우는 겉넓이 어쨌든 구할 거니까 전개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모선의 길이가 13인 걸 이용해서 이 반지름이 13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저 원뿔 비어있는 곳 길이, 중심각을 못 구하면 얘라도 구해야 되는데, 이 호의 길이가 뭘까요? 과연 이 호의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치? 밑면의 둘레랑 같아요. 얼마? 이거 10파이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넓이 공식이 뭐가 있다고 했어? 부채꼴 넓이니까 2분의 1 LR 공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10파이, 반지름 13 얼마야? 6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뿔 옆넓이는 65파이가 나와요. 이 세 개를 합치면 저 입체의 겉면이 되는 거고, 따라서 겉넓이는 65파이 더하기 120파이 더하기 25파이예요. 이게 얼마냐? 210파이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요? 단위도 써줘야지 또. 제곱센티미터 겉넓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죠. 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참고해서, 오늘 수업 어쨌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려운 거니까 한 번에 안 풀리는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도형 자체를 막 분해해서 하나씩 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직각삼각형에 6, 8, 10이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릴게요. 지금 두 개의 도형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거 6, 8, 10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는 직선 AB를 축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는 요 8cm 선분 요걸 축으로 회전할 거고요. 또 하나는 BC, 이 밑변이죠. 6cm짜리만큼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쪽도 어떤 회전차가 나올 거고 이쪽도 회전차가 나올 겁니다. 그 두 회전체 부피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얘 회전하면은 이렇게 생긴 원뿔 나오는 건 이해가요? 이해가요? 두 번째, 얘를 회전하면요, 이때는 이렇게 생긴 원뿔 나오는 것도 이해갈까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느 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왼쪽처럼 AB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BC를 축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회전체가 나와요. 둘 다 원뿔이죠. 예. 이 원뿔 부피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뿔이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1이 붙어요. 그쵸?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 밑넓이는 반지름 6짜리인 원이에요. 그쵸? 어떻게 구하죠? 36파이. 높이는 8cm죠? 곱하기 8 이거예요. 이해가죠?
오른쪽은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이제 얘는 반지름이 8짜리인 원이 나옵니다. 밑넓이가 얘니까 그럼 8의 제곱 64파이가 되겠고 여기에 높이는 6cm가 높이죠.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이게 오른쪽 원뿔의 부피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은 얘 대 얘예요.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 곱하기를 둘 다 이렇게 약분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이도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좀 더 추가로 써볼게요. 36은 사실 6 곱하기 6이었어요. 그쵸? 곱하기 8 때 64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8이었죠? 여기에 곱하기 6이란 말이에요. 결국 얘와 얘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6 곱하기 8을 둘 다 약분할 수 있어요. 여기. 그쵸? 그럼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6대 8만 남죠? 이게 6대 8 약분하면 3대 4가 돼요. 둘의 비는 3대 4입니다. 저거를 또 열심히 계산하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령껏 계산 같은 경우 일부를 생략하다거나 뭐 아니면 어차피 비례식 구할 거니까 비례를 구할 거니까 일일이 구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18번 오예 이런 거 애들 되게 쥐약인데 이야기요? 굉장히 못해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깔때기 원뿔 모양의 이제 그릇이 있대요. 속이 텅 비어있는 그릇인데 이 원뿔에 반지름은 8cm만큼 높이는 12cm만큼 해당하는 원뿔 모양의 이거 사실 뭐 저기 종이컵도 이런 거 있긴 한데 물 먹는 종이컵. 아 제일 불편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그 그릇에 1분의 4파이 세제곱만큼의 물을 넣어요. 헐 대박. 1분의 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1분이면 4파이, 2분이면 8파이, 3분이면 12파이 이런 식으로 물이 차겠죠. 물은 당연히 바닥부터 이렇게 차 올라올 거예요. 그쵸? 이거를 다 채우는데 과연 몇 분 걸리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심화돼서 아주 재밌는 문제 많아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게 6cm까지 찼을 때 수면의 상승 높이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상승 속도를 구하시오 상승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나중에 발전이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간단해요. 그냥 부피만 찾으면 됩니다. 이 그릇의 부피는 당연히 뿔 모양이기 때문에 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거죠. 이해가요? 뿔이니까. 밑넓이는 반지름이 8짜리인 원넓이니까 8제곱 파이고요. 높이는 10이네요.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3분의 1은 11을 약분해서 4가 남으니까 64에다가 4를 곱하면 이게 얼마야? 256? 네, 25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일단 그릇의 부피는 256 파이예요. 근데 이 수도꼭지가 물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나 봐. 1분에 고작 4파이밖에 안 나와요. 그쵸? 이걸 몇 분 동안 틀어놔야 돼? 1분에 4파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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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4파이 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은 256파이를 4파이로 나눈 분만큼 걸린다 이거예요. 얼마가 되겠어? 64분. 1시간 4분 동안 틀어놔야 이게 꽉 차요. 수도세가 장난 아니려나? 비효율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사실 저는 속도 같은 게 좀 나오면은 저기서 겁먹고 못 푸는 친구도 많을 텐데 별로 어렵진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두 문제 남았다 이제. 아유 힘들어. 21번 안 보여도 싫어. 21번은 지금 굉장히 구차는 도형이 나와 있는데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과 4분의 1짜리 원, 이 세 개를 합한 도형을 1회전했을 때 나오는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를 구하래요. 길이는 3, 5, 여기가 4고 여기가 6cm, 4cm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입체가 이런 입체 뭐가 있을까, 이런 입체가. 어쨌든 회전체를 보면은 회전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뭐 총알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입체가 나올 텐데요. 건널비입니다. 맨 윗부분은 결국 뭐예요? 이게 원뿔의 옆넓이만큼 나오는 거죠. 맨 첫 번째는 원뿔의 옆넓이만큼 나올 거고요. 이 중간 부분은 이게 뭐겠어? 원기둥의 옆넓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게 가요? 원기둥의 옆넓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이게 뭐죠? 반구죠? 반구의 건널비만큼 나올 거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세 건널비를 합쳐서 구하는 겁니다. 반구부터 할까요? 반구 9의 건널비가 4파이 r제곱인데 얘는 반쪽밖에 없고요. 참고로 얘는 이 평평한 면은 없는 거예요. 지금 건널비에. 그쵸? 평평한 면은 이 위에 원기둥과 합체했기 때문에 겉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원기둥이 쏙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반구, 이 남반구네. 남반구. 이번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 남반구 그 건널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여기다 그냥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4짜리잖아요. 그쵸? 그럼 4파이에다가 4의 제곱 1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약분하면 8이니까 8, 4, 32파이. 뭐요? 일단 반구의 건널비는 32파이가 나왔어요. 83이라는. 자, 두 번째 원기둥. 원기둥은요, 보시다시피 이게 쫙 펼쳐서 구하는 건 직사각형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저 기둥의 높이인 6이 될 겁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바로 이 원의 한 바퀴, 원주의 길이죠. 반지름이 4cm짜리인 원주기 때문에 둘레는 8파이가 돼요. 곱하면 6, 8에 48파이. 이게 원기둥의 옆넓이가 될 거고요. 이해 가요? 네. 마지막 원뿔의 옆넓이입니다. 원뿔 같은, 그러니까 반구는 지금 공식이니까 공식만 썼어. 하지만 원기둥이나 원뿔 건널비 구할 때는 전기도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원뿔도 전기도를 쓴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일단 요 길이는 모선의 길이인 5일 거예요. 중심각을 알거나 호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호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쵸? 왜냐면 호의 길이는 이 한 바퀴 둘레랑 같은 거니까. 얼마? 아까 구했던 8파이예요. 공식은 무슨 공식 쓴다고? 2분의 1 LR 공식을 씁니다. 2분의 1에 호의 길이 8파이, 반지름 5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파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원뿔의 옆넓이 20파이, 원기둥의 옆넓이 48파이, 반구의 건널비 32파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건널비는 20파이 더하기 48파이 더하기 32파이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80파이인가? 그럼 더하면 100파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제 마지막이죠. 23번. 원래는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죽을까봐 걱정돼서 더 못하겠습니다. 오늘 스텝 2까지만 할 테니까 숙제로도 스텝 2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꾸 시끄럽게 하면 스텝 3를 나가겠습니다. 23번. 이건 애들이 이해를 못하던데. 반지름이 10cm인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 쇠구슬은 9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녹여. 뭐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줌을 하는 거 나오는데, 줌을 알아요? 줌을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에 부어가지고 뭐 칼도 만들고 막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이 금속을 녹여서 액체로 만든 뒤 이걸 조그맣게 하는 조그만 쇠구슬, 반지름이 2cm짜리 쇠구슬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해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의 부피를 이용해서 나눠 먹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이 부피는 이 부피 몇 배인가요를 찾는 문제예요. 이해가요? 부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부피가 되는가를 찾는 문제예요. 자, 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10을 3번 곱한 걸 거고, 이거 한 조각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였죠. 2의 세제곱일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서 곱하기 네모는 드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되게 쉽죠? 왜냐면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양변을 3분의 4파이씩 나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좌변은 10의 세제곱, 우변은 2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 초등학교식이네. x라고 넣으면은 이게 x라고 쓰면 되겠죠. x 어떻게 구해요?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그쵸? 그러면 이게 8분의 1000인데 약분하면은 12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총 12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지름 10cm짜리인 왕구슬을 녹여서 반지름 2cm짜리 조그만 쇠구슬을 만들면 쇠구슬을 총 12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옆으로 가주세요. 까지 해서 오늘 스텝 2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한 20여 분, 25분쯤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